매일 아침을 함께하던 아내가 새벽에 사라졌습니다. 침대 위엔 단 한 장의 쪽지. 그리고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운 채 떠났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그녀는 왜? 그날 새벽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진실이 밝혀집니다. 매일 똑같이 울리던 알람 소리, 하지만 오늘 새벽 공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치명적인 예감 같은 것이랄까요? 이민준 씨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윤서연 씨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 차가운 침대 시트 위에는 달랑 쪽지 한 장만이 그의 심장을 옥죄는 듯한 침묵과 함께 놓여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당신이라면 이런 순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민준 씨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 씨는 그의 아내이자 그의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침실 문을 박차고 거실로 뛰쳐나갔지만 평소라면 따스한 커피 향과 함께 그를 맞이했을 아침 식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혹시 화장실에 있나?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 없는 아내. 결국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을 열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시 침실로 돌아온 민준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혁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는 단 2줄의 메시지. 미안해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말인가요? 10년의 결혼 생활. 단 한 번도 크게 다툰 적 없었던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지난 몇 주간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서연 씨는 조금 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간다며 집을 나섰죠. 하지만 그게 이토록 갑작스러운 증발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서연 씨가 평소 즐겨 입던 옷 몇 벌과 속옷, 양말 몇 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서 익숙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 씨의 휴대폰과 지갑.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기 위한, 그리고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한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죠. 민준 씨는 부서진 새벽의 잔해 속에서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절망을 넘어선 어떤 강력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서연 씨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왜 그녀는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삶에서 사라져야만 했는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그의 여정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가 마주하게 될 첫 번째 단서는 무엇일까요? 만연자실한 이민준 씨는 텅 빈 집안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윤서연 씨, 그의 아내가 남긴 그 짧고도 차가운 메시지는 단순한 변심이나 잠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적에게 선전포고라도 하듯 굳게 담은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반드시 널 찾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과 분노, 그리고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민준 씨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첫 번째 행동은 처절했습니다. 서연 씨의 친구들에게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몰라요 혹은 최근에 연락 없었어요 뿐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절망감.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서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성인 여성의 자발적 가출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고 흔적이 없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경찰의 무덤덤한 말투는 민준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는데 이렇게 무력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경찰의 이런 반응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인 민준 씨는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연 씨가 자주 가던 카페, 함께 거닐던 공원, 추억이 깃든 한강변.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을 헤매고 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아내. 그는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 씨의 개인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평범한 서류들과 화장품, 액세서리들 뿐.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옷가지 몇 개가 사라진 옷장이었습니다. 평소 그녀가 즐겨 입던 옷들. 그리고 속옷과 양말까지. 이것은 명백한 준비된 떠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준비를 했던 걸까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걸까요? 다음 날 민준 씨는 휴가를 연장하고 서연 씨가 다니던 태하건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빌딩,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는 마치 서연 씨를 삼켜버린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서연 씨의 동료, 박소희 대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죠. 민준 씨의 집요한 질문에 박소희 대리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윤 과장님께서 최근 몇 주 동안 많이 예민해 보이셨어요. 특히 최진태 회장님과의 회의가 있을 때면 유독 긴장한 모습이셨죠. 최진태 회장. 태하건설의 절대 권력자. 민준 씨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과연 서연 씨의 실종과 최진태 회장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채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회사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나온 민준 씨는 무작정 서연 씨가 출퇴근하던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때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CCTV. 한 달 전 자전거 도난 사건 이후 설치된 것이었죠. 그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사정을 설명하고 CCTV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관리소장도 경찰 실종 신고서를 보여주자 마지못해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그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화요일 새벽 4시 12분.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서연 씨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나타난 검은색 K9 세단. 서연 씨는 주저없이 그 차에 올라탔고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번호판은 흐릿해서 식별할 수 없었죠. 민준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계획된 탈출이었습니다. 과연 서연 씨는 누구와 함께 무엇을 피해 달아난 것일까요? 그 검은 차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민준 씨의 추적은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민준 씨라면 이 CCTV 영상을 보고 어떤 다음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날카로운 추리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더 충격적일 테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검은색 K9 세단,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윤서연 씨. 이민준 씨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 가출이 아니라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죠. 바로 그때 마치 운명처럼 그의 집 앞에 놓인 작은 종이봉투.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연 씨의 지갑과 그들이 결혼식 때 나눠 꼈던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모.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해요. 제발 날 찾지 말아요. 민준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날 위해서라고? 대체 뭘 위해서라는 거야? 그녀는 지금 그를 보호하려는 걸까요?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은 이 메모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서연 씨는 정말 민준 씨를 위해 떠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순간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지훈 형사. 이전에는 서연 씨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치부하려 했던 그였지만 민준 씨가 내민 CCTV 영상을 본 후 그의 눈빛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사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무언가가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민준 씨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민준 씨는 문득 서연 씨가 애지중지하던 노트북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었던 그녀만의 공간. 지금은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노트북을 켠 민준 씨,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애틋함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화면이 열리고 수많은 업무 파일과 개인 사진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폴더 하나. CJ 파일즈. 최진태 회장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폴더는 암호로 잠겨 있었죠. 대체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서연 씨는 왜 이토록 중요한 파일을 암호까지 걸어 숨겨놓았던 걸까요? 강지훈 형사 역시 최진태라는 이름 석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최진태 회장이라. 건설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이죠. 윤서연 씨가 다니는 태하건설의 실질적인 주인이기도 하고요. 그의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민준 씨는 곧바로 서연 씨가 주말마다 노트북을 들고 찾았던 단골 카페 추억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녀의 행적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카페 주인은 서연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늘 구석자리에 앉아 몇 시간이고 무언가를 골똘히 작업하던 손님이었죠. 가끔 어떤 중년 남성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 남성은 다름 아닌 최진태 회장이었습니다. 카페 CCTV에는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서연 씨는 대체 최진태 회장과 무슨 관계였던 걸까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거래가 오갔던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연 씨의 서랍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갈피 사이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그 USB 안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순간 민준 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모텔 사진들, 주변 약도, 그리고 긴급 상황 시 대피 장소라고 적힌 메모.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연 씨는 단순한 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그녀의 목숨까지 위협할 만큼 위험한 것이었죠. 대체 태하건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서연 씨는 왜 이런 위험한 싸움에 뛰어들었던 걸까요? 이 작은 USB가 모든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민준 씨를 끌어들일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민준 씨가 발견한 작은 USB.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을까요? 아니면 구원의 열쇠였을까요? 그 안에 담긴 낡은 모텔 사진과 긴급 상황 시 대피 장소라는 메모는 윤서연 씨가 단순한 가출이 아닌 거대한 위험에 맞서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의 휴대폰이 섬뜩한 진동과 함께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윤서연 씨 남편 되시죠? 그녀는 안전합니다. 더 이상 찾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협박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서시겠습니까? 동시에 강지훈 형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연 씨의 계좌에서 최근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일주일 전에는 대포폰까지 개통했다는 사실. 이건 명백히 장기간의 도피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걸까요? 민준 씨와 간 형사는 지체 없이 USB에 저장된 낡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퀴퀴한 냄새와 음산한 기온이 감도는 곳 오모텔 주인은 서연 씨의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혼자 왔었어요. 몹시 불안해 보였는데 그날 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모텔 주변을 계속 맴돌더군요. 또다시 등장한 검은색 세단. 그들은 이미 서연 씨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절망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던 민준 씨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현관벨이 울린 겁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믿을 수 없게도 참백하고 지친 모습의 서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민준 씨는 울컥하는 감정을 누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최진태 회장이 곧 내가 여기 온 걸 알게 될 거야. 서연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작은 가방에서 또 다른 USB 하나를 꺼내 민준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최진태가 태하건설 자금 500억 원을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린 증거. 지난 3년 동안 내가 모은 거야. 500억.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진태 회장은 이미 그녀의 뒷조사를 눈치채고 노골적인 협박을 시작했다는 것. 처음에는 승진과 거액의 보너스를 미끼로 회유하려 했지만 서연 씨가 넘어오지 않자 점점 더 직접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민준 씨까지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녀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 씨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결정적인 증거를 안전하게 전달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것이 바로 그녀가 남긴 당신을 위해서라는 메모의 진짜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USB 하나가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오래 머물수록 당신도 위험해져. 서연 씨는 이미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내부 고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USB만 전달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바로 그때 창밖으로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 익숙한 검은색 K9 세단의 헤드라이트 불빛. 그들이었습니다. 가야 해. 절대 혼자 다니지 마. 항상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서연 씨는 다급하게 외치며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유리창에 스치는 그녀의 눈물 자국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내 윤서연은 단순한 회계사무소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우는 고독한 전사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킨 이 USB 안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민준 씨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에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들의 운명에 당신의 한 표를 던져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이들의 용감한 싸움을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윤서연 씨가 목숨 걸고 건넨 USB. 그 안에는 최진태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린 500억 원의 비자금 내역, 조작된 회계 장부, 그리고 최 회장의 협박이 담긴 소름 끼치는 녹음 파일까지. 강지훈 형사는 USB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 횡령을 넘어선 거대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만약 여러분이 이 정도의 증거를 손에 넣었다면 과연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모른 척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들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최진태 회장은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 여전히 법망을 피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의 이런 뻔뻔함에 이민준 씨는 치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지하 창고. 열쇠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의 이름. 조심해요. 서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민준 씨와 강 형사는 즉시 문자에 적힌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연 씨와 민준 씨가 처음 데이트했던 이제는 폐업한 추억다방의 이름을 딴 낡은 창고였죠.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긴장감. 창고 안에는 최진태 회장과 관련된 더 많은 비자금 장부와 계약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확보하려 했던 결정적인 증거, 최진태 회장의 해외 도피 계획서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과연 이 증거들이 최진태 회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창고에서 나오던 민준 씨의 앞을 검은색 K9 세단 2대가 막아섰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다짜고짜 민준 씨를 끌고 가려 했죠. 최진태 회장님께서 잠깐 대화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섬뜩했습니다. 민준 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지훈 형사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죠. 역시 베테랑 형사는 달랐습니다. 붙잡힌 남자들은 순순히 최진태 회장의 은신처와 서연 씨가 감금된 장소를 실토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경찰은 전격적으로 최진태 회장의 별장을 급습했고 마침내 며칠간 감금되어 있던 서연 씨를 구해냈습니다. 그녀는 몹시 지쳐 보였지만 민준 씨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악의 화신 최진태 회장도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죠. 드디어 끝난 걸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진태 회장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민준 씨와 서연 씨가 머물고 있는 안전가옥으로 찾아와 협박을 일삼았죠. 이민준 씨, 윤서연 씨,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올 듯 위협하는 최 회장과 그의 수하들. 바로 그때 또다시 강지훈 형사가 나타나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최진태 회장은 보석 조건 위반과 추가 증거 확보로 다시 구속되었죠. 하지만 최 회장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연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이 현실. 여러분은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표출해주세요. 절체절명의 순간
민준 씨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노트북에 있던 또 다른 암호화된 파일. 혹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암호는 그들이 처음 만난 날 비 오는 거리에서 민준 씨가 서연 씨에게 건넸던 첫마디. 비가 참 많이 오네요. 그리고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최진태 회장이 서연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모든 조작 계획과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까지 모두 예상하고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이 반격의 카드는 과연 법정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할까요? 그리고 최진태 회장은 이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것의 결말이 밝혀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들의 마지막 싸움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 판결. 피고인 최진태, 징역 15년. 추징금 500억 원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끝나지 않은 싸움의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몰랐죠.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는 이루어졌지만 이민준 씨와 윤서연 씨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승리 뒤에는 반드시 지워지지 않는 대가가 따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진태 회장은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혔지만 그의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부부의 삶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수족들은 마치 유령처럼 때때로 나타나 그들을 위협했고 익명의 협박 전화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선사했죠. 불안과 공포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강지훈 형사는 그들에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신분,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삶, 하지만 그것은 곧 사랑하는 모든 것과의 이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서연 씨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죠.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모든 걸 버리고 숨어야 하는 거죠? 진실을 밝힌 대가가 겨우 이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시나요? 정의를 위한 싸움 끝에 남은 것이 도망자 신세라면 과연 누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민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죠. 서연아, 이건 도망이 아니야. 우리가 어렵게 지켜낸 진실과 우리 자신을 위한 잠시 동안의 전략적 후퇴일 뿐이야.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날이 올 거야.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는 아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미하지만 강렬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이민준 씨는 촉망받던 건축가로서의 빛나는 미래를, 윤서연 씨는 어렵게 되찾은 일상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죠.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안식처는 푸른 바다와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섬, 제주도였습니다. 어쩌면 6개월 혹은 1년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 동안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텅 빈 가방에 최소한의 짐을 꾸리던 그들의 모습은 처연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서연 씨에게 그들의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나무 열쇠고리를 건넸습니다. 어디에 있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라는 걸 잊지 마. 그리고 꼭 다시 돌아오자. 더 강해진 모습으로 그의 약속은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낯선 섬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온 세상은 그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용기 있는 여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주행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윤서연 씨는 이민준 씨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숨쉬는 거.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의 여명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안겨주었죠. 여러분, 과연 이들에게 진정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수 있을까요?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거대한 악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고 수없이 절망하고 좌절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가치, 사랑의 힘,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기다리며 확인한 뉴스 속보. 최진태 회장과 관련된 또 다른 기업인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는 소식. 그들이 어렵게 쏘아 올린 작은 곰이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끝난 걸까? 서연 씨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그녀의 손을 더욱 힘껏 잡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어쩌면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환경,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과거의 상처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은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며 그들은 서울의 풍경을 그리고 아픈 기억들을 잠시 뒤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오기 위한 잠시 동안의 이별일 뿐이었죠.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과 정의처럼 그들의 사랑 또한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굳건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민준 씨와 윤서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질문합니다. 과연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며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만약 당신이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당신은 침묵하겠습니까? 아니면 용감하게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에 침묵할 때 세상은 결코 더 나은 곳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 작은 용기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기를 응원합니다.